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 드릴 사연은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5살의 김석호 씨가 직접 보내주신 글입니다. 짧지 않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여러 번 멈추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시니어 황금사연의 11번째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석호입니다. 올해로 65입니다. 안양역 근처에서 상가 건물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 임대 수입으로 조용히 살고 있답니다. 누가 보면 넉넉하고 편안한 노후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 어느 날도 진심으로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제 아내 박선희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였는데요. 원인은 바로 교통사고였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간다며 나갔던 사람이 그날 저녁 싸늘한 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365일이 365개의 똑같은 하루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먹으면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는 창밖을 혼자 쓸쓸히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지나고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자식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큰아들 성구는 결혼한 지 5해가 넘었고 며느리와 함께 동탄 신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아들 민구는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신혼생활 중이고요. 안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어도 실은 노인 혼자 사는 집은 그저 적막한 아주 조용한 저만의 공간일 뿐입니다. 자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제 가족이 생기면 그게 뭐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 곁에 자주 오는 게 쉽지가 않은 법이겠죠. 성구 녀석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 최근에 민구 녀석은 신혼이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번 명절에나 얼굴을 비치더라고요. 저도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 녀석들도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그냥 혼자 사는 것, 그게 그저 노후 생활인 거라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마 10월 중순쯤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오랜만에 안양 중앙시장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그 시장의 특유의 냄새, 생선 굽는 냄새, 튀김 튀기는 냄새,
떡볶이 끓는 냄새. 저는 그 냄새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나서인지 시장 골목을 걸으면 왠지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외로움이 조금 가시곤 했답니다. 순대국밥집 앞을 지나려는데 저 맞은편 채소 가게 앞에 서 있는 한 여자분이 마침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긴 코트를 입고 배추를 들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몇 발짝을 걷다가 제 발걸음이 스스로 멈춰버렸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느낌이랄까. 그 여자분의 뒤태, 그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뭔가를 살펴볼 때 입술을 살짝 내미는 그 표정, 저도 모르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렇게 서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이 10초였는지 30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제게 걸었습니다. 혹시 석호 씨?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20살이었던 이미영. 제가 죽도록 좋아했던 첫사랑. 그 사람이 바로 그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잠깐 그 옛날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였죠. 저는 21살이었고 미영이는 20살이었습니다. 안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빈손이었지만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던 때였죠. 미영이는 그때도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미소가 저는 종종 마음에 쓰였답니다. 저는 반년 동안 마음 하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퇴근길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만으로 설레던 그런 한 남자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손목을 잡았다가 도로 놓아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영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왜 났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귀까지 빨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미영이네 가족이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훌쩍 가버렸습니다. 연락처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편지 한 통 쓰고 답장이 오지 않고 2통 쓰고 또 오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답니다. 20대의 저의 그 첫사랑의 추억은 그렇게 소리 없이 멀어져 갔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30이 되어서 전 처인 선희를 만나
결혼을 했고 큰아들인 성구와 작은아들 민구를 낳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미영이란 이름은 평생 제 기억 어느 구석에 아무 탈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꺼내보는 빛바랜 사진처럼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추억의 앨범처럼 말이죠. 그랬던 그 사람이 4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날 저희는 시장 근처 설렁탕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미영이도 남편과 사별한 지 몇 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슬아에 딸 하나가 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이가 먼저 떠났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서로 말을 아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헤어지기 전에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고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린 서로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시장 근처 카페에서, 나중에는 안양천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우리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걸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었죠. 40년이 흘렀는데도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마음이 맞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그 결이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미영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뭔가 볼 때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웃을 때 여전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21살의 나이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곤 했답니다. 겨울이 되면서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남은 날들은 이 사람 곁에서 보내고 싶다. 그게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만 65에 저에게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미영이도 싫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황혼 재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올 봄쯤에 소소하게 식사 한번 하고 서로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성구한테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 해서 같이 삼겹살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성구야, 아버지 재혼할 생각이 있다. 성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이세요? 나름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40년 전 첫사랑이었다는 것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성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사님 재산 있어요? 혹시 아니면 아버지 재산 보고 접근하신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내 아들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놈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아버지는 솔직히 너무 순진해요. 요즘 그런 사기 많잖아요.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그런 꽃뱀 같은 그 여자들 많잖아요. 이놈아, 사귄 지 몇 달이 됐어. 내가 장사를 몇 년을 했는데 사람 하나 못 알아볼까봐. 이놈아. 그래도 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가신 지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놈아, 10년이다, 10년. 니네 엄마 간지 10년 됐어, 이놈아. 저는 그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구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구는 형과 달리 처음에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버지? 잘 됐네요. 라고 하기에 저는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쯤 지나서 민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재혼하시면 아버지 재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야, 이놈아, 그걸 네가 왜 물어봐, 이놈아? 그게 형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재혼하시면 그쪽 그 부분한테도 상속 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양역 건물도. 야, 이놈아, 민구야. 아버지, 저 나쁜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저는 민구의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들의 전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인 척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 건강 상태는 알아요? 혹시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다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미영이를 직접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구의 부인 지훈이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 사기당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분이 왜 하필 안양중앙시장에 있었겠어요. 일부러 나타나신 거 아닐까요? 40년 전부터 알던 사람한테 일부러 나타났다는 게 그게 말 그대로 뭐 되는 소리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어느 날 성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지키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재혼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뭘 확인하고 싶다는 건데, 재혼하시면 안양역 건물 상속 문제를 미리 법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공증이나 유언장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아버지 재혼 허락해 줄 테니까 건물 먼저 정리하라는 거냐, 너희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불안하다고? 아버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런 말 할 거면 나가, 이놈들아. 아버지, 진정하세요. 나가라고, 이놈들아. 오늘은 더 이야기 안 한다. 두 아들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빈 거실을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 영정 사진이 작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선희야, 내가 애들 잘못 키운 거냐?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50년을 살면서 그 어떤 일에도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는데 아들들의 그 눈빛이 선희의 빈자리보다 더 아팠습니다. 미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석호씨, 저 때문에 아이들이랑 사이 멀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괜찮아요. 우리 그냥 이대로 그만하면 안 돼, 미영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튼 나는 이번에 너 놓치지 않을 거야. 40년 전에 손을 놓았던 거 2번 다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미영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들과 등을 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했습니다. 저는 혼자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혼을 하면 배우자는 법적 상속 지분이 생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건 법적으로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무사 선생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재혼 전에 혼전재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상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합의서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물었습니다. 그게 그럼 상대방한테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법무사 선생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솔직한 게 뭐 신뢰가 될 리는 없겠죠? 선생님 그렇죠? 그날 저녁 저는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안양천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저는 법무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아들들이 재산 걱정을 하고 있어. 내가 아들들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이 관계를 오해 없이 시작하고 싶다. 혼전 재산 계약서를 쓰는 게 어떨까, 우리? 미영이는 잠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석호 씨, 나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석호 씨가 상처받을까봐 못했어요. 나는 석호 씨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내 딸한테도 할 말이 있고 우리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40년에도 지금도 이 사람이다. 저는 다시 성구와 민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법무사에서 상담한 내용, 혼전 재산 계약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미영이가 직접 그 계약서를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그것을 아이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너희가 원하는 거지? 재산 걱정 이제 안 해도 된다. 미영 씨가 먼저 이 계약서를 원했어. 너희 어머니 몫은 너희한테 간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성구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민구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 계약서를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야. 미영 씨가 억울한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아무 오해가 없게 하려고 쓴 거다.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성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오래 걸렸지만 나왔습니다. 민구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쯤 지났습니다. 성구가 미영이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긴장했습니다. 분당에 한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성구 부부, 민구 부부, 그리고 저와 미영이 6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물을 마시고 반찬을 짚고 어색한 침묵이 몇 차례 흘렀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중반쯤 됐을 때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구씨, 민구씨, 아버지가 너희를 정말 좋아하시더라. 만날 때마다 아들 이야기밖에 안 하셨어. 아들들이 조금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 여러분한테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내 아들들은 나쁜 애들이 아니라고 말이지. 그냥 아버지가 걱정됐던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믿어 이제. 성구의 부인 지훈이가 살짝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날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미영이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는 시간에
민구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닮으셨어요. 뭔가 조용하고 따뜻한 느낌이. 미영이가 살짝 눈을 크게 뜨더니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속에 뭔가 꽉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해 봄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식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오래된 친구 몇 명,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구와 민구가 나란히 서서 주례 없이 짧은 말을 해줬습니다. 성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새엄마와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짧은 말이 어떤 긴 연설보다 더 마음에 닿았습니다. 미영이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미영이와 안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나눠줄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에 어두워지는 창밖을 혼자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그냥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큰 일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주말이면 아들 녀석들 오는 날 음식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던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훈이가 가끔 와서 미영이 옆에서 같이 부엌에 섭니다. 민구 부인도 어느 날 미영이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면서 미영이가 수줍게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40년 전 그 여자애가 생각이 났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미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65이라는 나이에 재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세상이 어떻게 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그러더군요. 제가 느끼는 거 창피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오래 혼자였던 사람이 다시 따뜻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글을 썼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혼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자식들 눈치 보느라, 세상 눈치 보느라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40년이 지나도 봄은 옵니다. 지금까지 김석호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아주 훈훈한 사연인데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포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와 세월을 떠나서 혹시나 새로운 사랑이 다가오시는
혹은 다가오는 중이신 시니어 분들이시라면 자녀와 주변 사람들을 떠나서 여러분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 테니 말이죠. 지금까지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